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정진석 대통령 된 정신적 대통령 된 권성동. 거듭말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윤칼세 TV를 시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그 주류 세력, 또 윤석열을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윤칼세 TV를 시청하고 계세요. 그러나 참 제가 조심스러운 게, 윤석열 정권이 망하라고 없는 꼬투리를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탈탈 털어가지고 45년 구형을 때렸던 그 윤석열과 윤창중은 다르다는 걸 정말 간곡히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억울했다 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 국민이라면, 권성동이가 어제 집권당이 되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막강한 자리에 아무 힘도 안 들이고 당선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 잘한다, 지켜보자. 네? 과연 역사의 신이 살아있다면 이른바 박근혜 스토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기록할 거냐. 이게 조선시대의 사화입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피비린내 나는 사화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사약을 마시지 않았을 뿐이지,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법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사약을 마신 것과 똑같이 그런 엄청난 사화를 겪은 거예요. 그 엄청난 사화를 겪은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가 아니어서 그렇지, 그 얼개는 완전히 조선시대의 그 엄청난 사화, 피비린내 나는 사화, 정권이 바뀌면 200명, 300명이 목숨을 잃는 조선의 인재와 조선의 권력자들이 모조리 도륙을 당하는 그 조선의 사화와 똑같았다 이래. 단지 박근혜 대통령이 광해군처럼 또는 연산군처럼 유배를 가가지고 또는 단종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 빼고는 사실은 똑같은 거다. 근데 바로 그러한 죽임의 문턱에서 가장 획기적인 역할을 한 사람,
2016년 12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이 상정이 되고 그것이 통과되는 과정, 그리고 12월 9일 통과된 그 국회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찾아가서 강일원 주심으로부터 이렇게 하면은 탄핵을 할 수 없으니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탄핵 소추 결의안을 다시 써와라 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탄핵 소추 결의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서 마지막 헌법재판소 그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 적이다. 이 민주주의 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께서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던 그 권성동이가 윤석열 정권의 2인자가 된 거예요.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된 거예요. 네. 명실상부한 2인자가 된 거예요. 그걸 이렇게 봐야 돼. 이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첫 번째 국민들한테 보였던 사진이 강릉에 가가지고 권성동이하고 함께 찍은 사진. 이건 윤석열의 집권, 윤석열 권성동의 공동혁명이야. 공동혁명의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어제 마침내 권성동 입장에서는 2016년 그 12월 탄핵 이후에 강원랜드 사건으로 감옥도 갈 뻔했죠. 또 공천을 받지 못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당선이 되어왔죠. 그리고 그 윤핵관이라고 해서 그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뭐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자신은 집권당의 사실상 최고 실력자 이준석이가 앞으로 권성동이한테 꼼짝 못합니다. 이미 꼼짝 못합니다. 자, 바로 앞에서 사필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성동한테는 아직까지 사필 규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적중하지 않고 있어요. 네.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완벽한 진정체제의 구축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하고서 혁명 동지라고 하는 자기 조카 사이 김종필을 지금 공화당 대표나 뭐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권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른바 중앙정보부. 그 중앙정보부 초대 중앙정보부장, 이른바 중앙정보부를 만드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김종필을 보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른바 과거에 친박계라고 했던 그 김태흠이가 나오려고 하니까 이준석이하고 김기현이가 찾아가가지고 속삭였겠지. 윤심이다. 당신 나가라. 어? 당신은 원내대표 나가지 말고 빠져라. 예? 충남지사 자리로 가라. 충남지사 출마라. 했을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윤석열이가 만든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그러면 윤석열 당신이 특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형을 다 때려가지고 옥사하게 만들 정도로 중형을 때리고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고 그래가지고 2년 실형을 더 얹히게 만든 장본이 그 당 윤석열 당신 아니야 이게. 네?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 이게 앞뒤가. 윤석열 시대에서 내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공정이냐 이거야. 아니 이준석 김기현이가 윤석열 당선인의 최대 이 권력자인데 윤심을 모르고 과연 김태흠한테 가가지고 빠져라. 당신 빠져라. 빠지는 게 좋다. 이렇게 했겠냐 이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81대 21 조혜진으로 조혜진과 붙어가지고 완전 조혜진은 들러리 쓴 거지. 조혜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가장 악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인물이 조혜진이에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조혜진. 저 창녕 밀양 네? 이 조혜진. 이건 부정선거야. 부정선거. 이건 정치라는 이름의 부정선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친정체제를 구축한 거죠. 자,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당선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그래가지고 2년 3년 실형을 때린 사람이 누구냐 이게. 그게 윤석열 아니냐 이거야. 앞뒤가 맞는 일을 우리가 서로 하자 이거지. 권성동은 앞으로 엄청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겁니다. 네. 윤석열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자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은 검찰총장까지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권력이라는 것을 전체를 행사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권성동이는 이명박 때 민정수석실에 법률 비서관도 해봤고 나름대로 국회의원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뺨치는 역할을 할 거다. 그게 이번 인사청문회 때 완전히 군기반장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임명은 윤석열이가 형식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장관들 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건 권성동 완전히 똘마니 권성동 앞에서 예예 굽실거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권성동이가 안 도와지면 어림없는 거야. 자 그게 있죠. 인사청문회 남았죠. 이러려면 이제 민주당과 협상해야 됩니다. 엄청날 거라고. 두고 보세요. 윤석열이가 권성동을 원내 총무시켜가지고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네,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권성동한테 다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권력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을 당장 만날 수가 없으니까 권성동이의 1인 천하가 되는 거야. 여의도가 앞으로. 그게 권력이에요. 김태흠이 뭐 카랑카랑 안 쳐가는데 그냥 밀리잖아. 사실상 정식적 대통령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이가 윤석열 위한 척 하면서
고위직을 연속해서 갖는 것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입장에서 그건 바라지 않을 거라고 안철수 보고 나가라고 경고한 게 누구냐? 그게 권성동 아니에요. 지가 완전히 오로지 윤석열과 이렇게 해가지고 맞상대 해가지고 권력을 누리겠다는 거지. 이미 그 역할 분담을 한 것 같더라고요. 권성동이가 윤석열을 꼬신 거예요. 내가 악역하겠다. 내가. 어제 그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한다고 하니까 권성동이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재명 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딱 권성동이가 나왔는데 세게 나온다?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한테 인수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국민이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쓸랍니다. 나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딱 역할 분담이 됐을 거라고. 자, 인사청문회 때 완전히 이 권성동이 대단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야당하고 협상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 때 이준석이 완전히 바지로 세우고서 정권을 휘두를 거예요. 저는 권성동이의 그 성향, 인간적 성향을 보고 볼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정치를 알려면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의 인성을 알아야 된다. 나는 박정희 정권 때에 이른바 호가호위 하다가 의문사로 사라진 나는 김형욱을 떠올려요. 솔직한 이야기가. 네? 결코 말로가 좋지 않을 것이다. 왜? 바로 권성동이의 얼굴을 보면은 엄청난 야심가라는 걸 느껴요. 그 눈, 그 웃을 때의 그 눈과 입이 조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쳐. 내가 쳐다보다가 TV 화면 쳐다보다가 내가 고개를 돌려요. 네? 나는 이 사람이 틀림없이 굉장한 야심가예요. 차기, 윤석열 다음에 차기는 내 거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지금 대구 달성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 국민들을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 이른바 국가 중심 세력은 이 권성동의 등장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이른바 반박근혜 탄핵 연합세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구관이 명관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정말 민주주의 시대였구나라고 땅을 치면서 절감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른바 검찰공화국의 엄혹한 시대가 올 것이다. 검사 출신의 윤석열, 검사 출신의 권성동. 그 본색이 나올 거다. 정말 각성해야 되는, 정말 이게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윤칼스에 하는 데가 없어. 대한민국 우파, 이 소위 말하는 유튜브의 99.9%가 그냥 윤석열 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제원 아들이 장용준이가 어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군요. 1심에서 죄질이 무겁다. 물론 저도 자식을 기르는 마당에서
이 문제를 논평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지만 윤석열 정권의 2인자, 3인자, 2인자도 그렇고 3인자도 이 장제원 아닙니까? 그 3인자의 아들이 무면허 운전에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22살, 가수, 활동명, 노예입니다. 뭐?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게 국민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제 5월 10일 날 취임식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벙커 집무실에 갈 겁니다. 그럼 그 국방부 벙커 집무실에서 윤석열, 한덕수, 권성동, 장제원, 김한길, 김병준, 그 다음에 비서실장 장성민 한번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봐요. 정말 환상일 겁니다. 에? 이것이 잡탕 정권이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이른바 반박근혜 탄핵 연합세력의 전성시대라고 외칠 겁니다. 두고 보겠습니다.